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비즈니스 넘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그 비즈니스 번호를 이용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국세청에서 어떤 서류가 왔을 때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이 비즈니스 넘버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넘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원래 비즈니스 번호는 9자리인데 그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신고해야 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뒤에 그 6자리 첨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15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 1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이제 그 고객이나 상대방 매출처로부터 GST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그 대신 그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런 대리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국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10%였습니다. 그래서 10%를 더 냈는데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그런 부가가치세가 바로 GST입니다. 그래서 연방은 5%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BC주에 살고 계시면은 이제 거기는 또 PST라고 해서 7%를 더 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12%를 더 내고 온타리오주에 계시면은 5%에다 또 8%를 더 내서 13%를 내고 이렇게 내는 것이 소비세인데요. 아무튼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런 소비세에 대한 것들을 납부할 의무가 계시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GST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GST를 납부하려면 GST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비즈니스 번호 9자리에 뒤에 RT0001이라는 첨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ST 계정에 대한 비즈니스 번호가 총 15자리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또 직원도 고용하셔야 되는데요. 직원을 고용하시면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직원의 그 소득에 대해서 그 납부할 그 개인소득세, 그리고 CPP, 그리고 EI, 캐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공제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실 의무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이게 급여와 관련된 그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페이롤 디덕션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을 통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비즈니스 9자리 중에 또 RP0001이라는 이런 게 또 붙습니다. 그러면 이건 급여 계정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회사 소득세,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면 그 회사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회사 소득세 계정에 납부하셔야 되고, 요거는 RC0001이라는 이제 그런 번호가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RT냐, RP냐, RC냐를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게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서류가 오면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좋게 RT는 GST의 T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RT는 GST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RP는 이제 P니까 페이롤, 페이롤은 급여구나. 그래서 급여 계정과 관련됐구나 이렇게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C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 소득세니까 회사는 코퍼레이션이니까 코퍼레이션의 C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는 코퍼레이션 소득세구나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알버타 주에 해당되는 건데요. 해당 세금이 지금 위에 세 개는 다 연방정부, 페더럴에다가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회사 소득세는 둘로 이제 나누어서 하나는 연방, 하나는 알버타주에 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납부할 금액이 뭐 한 1,200불이다 그러면 1,000불은
연방에다 내고 200불은 알버타 주에다 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알버타 주에 낼 때 그 계좌 번호는 이 15자리 번호가 아니고, 회사를 설립하시면 회사 설립증 상단에 보면 그 회사 설립증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10자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자리가 바로 알버타 그 회사 소득세를 내게 되는 계좌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 알버타주가 아닌 뭐 BC주나 사스카천주에 계시는 분은 요거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그 연방에 한 번에 납부하는 걸로 다 종료가 되고, 별도로 저기 회사 소득세는 납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요건 알버타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CRA 공문 같은 걸 받아보시면 상단에 반드시 그 어카운트 넘버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RP인지 RT인지 RC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RP이기 때문에 페이롤과 관련된 서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런 서류를 보고 상단에 어떠한 번호가 적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잘 내용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에 상단을 보시고 내가 어떠한 세금 항목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넘버를 잘못 이해하신 그 어떤 분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한 번은 이제 원천징수 납부를,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번호를 RP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RT라고 기재해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CRA에서는 RT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GST를 납부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CRA 입장에서는 또 GST도 있지만 그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도 매달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달 이제 얼마씩 납부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납부를 했는데 이제 RT로 했으니까 RP로는 이제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CRA에서는 왜 원천 징수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독촉장 같은 거를 가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보신 오너분은 자기는 분명히 원천 징수 납부를 했는데 계속 독촉장이 오니까 뭔가 이제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크게 무시를 하셨죠. 근데 이제 CRA는 그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납부한 금액이 없어서 그 GST를 받았던 거 RT로 기록이 돼서 들어온 금액은 리펀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 CRA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들어온 게 없죠. 돈 들어온 거 다 리펀드 했으니까. 근데 오너는 이제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원천징수 했구나,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이러한 사항들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확히 처음에 그 RP라고 기재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RT로 기재해 놓고 다 리펀드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무런 이제 그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납부를 안 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받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항인데도 본인의 그 세금 납부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번호를 신청할 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이제 넘버를 신청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회사 이름,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운영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솔 프로프라이터십인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회사를 설립하셨는지 이것들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그 회사의 오너 이름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고 오너의 신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장 주소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장과 본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그 이제 우편물을 받고 싶은 주소를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어떠한 사항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즈니스 번호를 받으면 이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번호 신청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GST는 별도로 번호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퍼레이션 번호를 받은 꼴이 되는 거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RC가 없죠.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거는 경우에는 본인 신번호가 본인의 이제 소득세 신고번호니까 별도 RC는 없고 이제 회사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T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그 GST 번호니까 요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은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GS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결산 그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말로 결산 일자를 끊을 건지, 뭐 본인이 뭐 6월 말로 결산을 끊을 건지, 그래서 그 결산 마지막 연도 이어엔드라고 하는데 그 이어엔드 일자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GST가 언제 시작되는지, 이제 공제가 GST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유효일자, 그러니까 개시일자죠. 그 시작이 언제 되는지 그것도 이제 정확히 그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GST 같은 경우는 신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단위로 신고할 건지, 뭐 1년 단위로 신고할 건지, 아니면 매달 신고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편의상 뭐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스몰 비즈니스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롤과 관련된 페이롤 디덕션과 관련된 어카운트를 신청하실 때는 그 이제 처음에 급여가 언제 나갈 것인지 최초 그 급여 수령 일자를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그 매달 지급되는지, 아니면 뭐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만 지급되든지, 뭐 겨울에만 지급된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을 하는데, 뭐 연중 지급이 되면 이제 연중 지급된다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주기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매월 받는 월급인지, 아니면 뭐 바이위클리로 나가는지, 또는 뭐 한 달에 2번 페이가 지급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세마이 먼슬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급여가 나가는 그 지급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급여가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 고용될 종업원의 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리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RP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CRA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런 업무를 위임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 중에 이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회사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GST 번호가 필요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GST 번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반 9자리와 RT0001이 들어가는 15자리 GST 번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원을 고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비즈니스 번호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RP 비즈니스 번호를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은 비즈니스 소득으로 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인 T1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회사 소득세 신고는 안 하시게 되죠.